중간에 포기하지 말고 네. 너가 하는 거를 믿고 계속 나가라. 뭐 부동산 하다가 주식 하다가 코인 하다가 갑자기 뭐 스마트 스토어 하다가 네. 이게 이것저것 막 해보려는 사람들 그런 있잖아요. 건 잘 안 돼. 그렇게 하지 말고 한 길만 파는 것이 네. 최소의 일을 하면서 네. 최대의 결과를 불러온다. 지금 송이고 작가님과 레버리지라는 책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2장의 이제 주제 제목은 뭐죠? 2장의 제목은 새로운 부의 공식입니다. 새로운 부의 공식. 바로 파레토의 법칙인데요. 네. 이게 뭐 2대 8의 법칙, 20대 80의 법칙인데 네. 뭐 부의 80%가 20%의 사람들을 소유하고 있다. 뭐 이런 건데 되게 슬픈 현실이지만 제가 언젠가 최근에 그 백화점 강연에 갔을 때 그 네. 담당자분께 이런 말을 들었어요. 이 VIP 고객이 5%인데 네. 전체 매출의 50%를 차지한다라는 말을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거의 1대 10인 거죠. 네. 그래서 예전에는 이 파레토의 법칙이 나온 지 꽤 오래돼서 2대 8이었지만 네. 지금은 좀 더 이게 양극화되다 보니까 네. 1대 9, 뭐 0.5대 뭐 9.5 이렇게 된 것 같아요. 점점 더 심해지고 있군요. 네, 이게 우리 삶에도 고스란히 적용되는 게 뭐냐면 저도 직장인이지만 네. 한 80%가 네. 잡무입니다. 네. 잘, 맞아요. 잘 아시죠? 네. 네. 대부분 다 의미 없는 일들. 네, 그래서 회사에 진짜 중요한 일은 한 20%밖에 안 되고 그 20%를 끝내는 시간이 그렇게 길지도 않아요. 네. 근데 대부분의 8시간 중에 한 6시간, 7시간은 잡무를 하다가 끝나는 네. 경우가 많아요. 네, 그렇다 보니까 이게 내가 회사 생활 잘 하고 있는 건가? 회사에 기여를 하고 있나? 나에게 발전이 네. 있나? 이런 계속 의구심이 생기는 거죠. 근데 회사 일뿐만 아니라 우리 삶에도 우리가 그냥 생각 없이 흘려보내는 시간들이 80%라는 겁니다. 맞아요. 하루가 24시간인데 24시간을 딱 되돌아보면은 정말 치열하게 살았냐라고 네. 보면 정말 열심히 산 시간은 아마 한 20%. 네. 나머지 80%는 대충 그냥 이렇게 시간 보내는 게 아마 보면 비슷할 거예요. 이게 2대 8의 법칙이 생각보다 여러 군데에서 적용이 되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보면은 이제 군대 같은 데서도 보면은 대부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한 20%고 네. 80%는 대충 저기 삐대고 있잖아요. 이렇게 뒤에서. 회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회사도 다 비슷한 거고. 네, 회사도 20%가 회사를 이끌어가고 네. 80%는 약간 이렇게 뒤에서 보조하는 그냥. 느낌. 네. 그리고 이제 보통 그 부서들 같은 것도 보면 다 20%가 다 핵심 부서들이고 네. 80%는 다 그냥 보조하는 부서들. 네. 뭔가 약간 그런 느낌인 것 같기도 한데 이 2대 8의 법칙. 근데 이게 이 책에서 나오는 이유는 뭡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에 해당되는 네. 그게 무엇인가, 진짜 내가 일을 위해서 얼마나 내 에너지를 쏟아내고 있는가, 네. 이거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네, 그래서 20이라는 시간이 아예 없는 사람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 20이라는 시간을 최소한으로 확보하고 네. 그리고 이 20에서 내가 즐거움을 찾고 뭔가 행복감과 어떤 성취감을 찾는다면 네. 그 20%만 뭔가 내가 그 하루에 20% 시간만 투자하더라도 이거는 네. 잘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 80%는 사실 아주 유의미한 행위가 아니라면 네. 남한테 그걸 위임해야 된다. 네, 맞아요. 그러니까 사실 어찌 보면 내가 하는 일 중에 80%는 남한테 줘도 되는 일인 거잖아요. 네. 근데 그걸 내가 다 쥐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시간의 레버리지를 일으키지 못하고 있는 걸 수도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남한테 줄 수 있는 훈련과 마인드를 갖추고 있어야지 내가 조금 더 다음 단계로 갈 수 있는데 네. 이걸 못하면 이제 계속 내가 여기서 머무르게 되는 것이고. 네, 이거를 또 육아와 또 접목시킨다면 육아 전문가로서 말씀 좀 해주시죠. 제가 육아휴직을 하면서 알게 됐는데요. 네. 제가 자녀한테 이렇게 수학을 가르치고 영어를 가르치려고 하다 보니까 네. 제 글 쓸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럴 바에는 학원을 보낸다. 네. 그러니까 이것도 학원도 어떻게 보면 레버리지인 거죠. 레버리지죠. 네, 그래서 나는 좀 더 생산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글을 쓰는 작업을 하고 네. 자녀는 이 부모의 그 압박과 그런 핍박으로부터 벗어나서 네. 좀 더 자유로운 환경에서 네. 좀 더 전문가한테 교육을 받는 것이 네. 서로한테 윈윈이다. 이게 그렇죠. 바로 레버리지라는 거라는 것을 알았어요. 네. 그래서 이제 학원을 보내시나요? 네, 보내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맞는 게 사실 아이 입장에서도 네. 아빠 엄마한테 배우면 혼 많이 나거든요. 이게 진짜로 저도 한번 가르쳐 보려고 했는데 네. 쉽지 않습니다. 맞아요. 쉽지 않고 아무리 내가 학원 선생님처럼 잘 가르쳐 주려고 하더라도 네. 돈 받고 가르치는 입장 그리고 네. 남의 아이를 가르치는 입장과 돈 안 받고 내 애를 가르칠 때 그 빡침 정도가 다르잖아요. 네.
큰 소리가 먼저 나가거든. 아, 네. 나가잖아요. 어쩔 수 없이. 네. 근데 이제 학원 선생님은 훨씬 더 많이 참으시고 네. 더 훈련되셨고 맞아요. 전문가다 보니까 네. 더 잘 가르쳐 주니까 네. 이거는 누가 봐도 레버리지를 쓰는 게 맞지 않나 맞습니다. 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레버리지를 쓰려고 할 때 그 전에 조금 요거는 좀 알고 가야 된다 하는 네. 내용도 있더라고요. 네, 첫 번째 나온 내용은 세금인데요. 세금. 저도 이렇게 월급을 보면은 네. 25일 날 월급이 들어오거든요. 네. 근데 이미 세금은 다 나가고 없어요. 아, 그렇죠. 이미 세금 나가고 저는 그 세금을 제외한 돈만 받는 거예요. 네. 근데 사업이나 투자를 하는 사람들은 뭔가 내가 비용을 다 정산하고 마지막에 세금을 내거든요. 아. 그래서 내가 세금을 조절할 수가 있어요. 네. 근데 이런 월급쟁이 저 같은 직장인들은 그런 게 불가능하다는 거죠. 네. 그래서 사업을 만약에 못 한다면 투자를 해서라도 이 세금에 대한 비용을 만회를 해야 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 사실 세금에 너무 많이 노출돼 있는 게 뭐 급여 생활자 분들이기도 한데 네. 그런 분들은 사실 뭐 세금을 피할 방법이 없잖아요. 없습니다. 네. 근데 이제 사업을 하시거나 하는 분들은 이게 선취가 아니고 후취니까 네. 나중에 좀 세금을 떼니까 뭐 이래저래 조금 좀 이득이 있다. 뭐 그런 내용이 좀 나오는 게 있고 또 다른 내용이 또 있나요? 또 하나는 게으른 백만장자가 되기 위해서는 네. 이렇게 해라라는 말이 있는데요. 네. 그게 저도 게으른 백만장자 되면은 굉장히 스마트하게 행동해야 되는 건가라고 예상하고 읽었는데 네. 의외로 처음에 뭔가 대박을 바라지 말라는 말이 나옵니다. 처음부터 대박 바라지 말고 그러니까 게으른 백만장자가 좋은 의미인 거죠. 그러니까 네, 맞아요. 모두가 원하는 네. 삶. 네. 아. 그렇게 되려면 중간에 포기하지 말고 네. 너가 하는 거를 믿고 계속 나가라. 그래서 만약에 너가 중간에 포기해 버린다면 예를 들면은 네. 뭐 부동산 하다가 주식 하다가 코인 하다가 갑자기 뭐 스마트 스토어 하다가 네. 이게 이것저것 막 해버리는 사람들 아, 있잖아요. 그런 거 잘 안 돼. 네. 네. 그렇게 하지 말고 너가 이렇게 씨앗을 심은 곳에 그곳에만 집중하라. 이게 나오는데요. 네. 이게 나중에는 결국에는 복리 효과를 불러옴으로써 네. 레버리지를 일으키고 결국에는 게으른 백만장자가 될 수 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떻게 또 한우물을 좀 꾸준히 파신 편이신 거 아니에요? 네, 뭔가 도전은 해보긴 해봤는데 네, 뭐 부동산 쪽 위주로만 쭉 하신 거잖아요. 맞아요. 주식은 너무 무서워서 네. 안 했습니다. 아, 네. 저도 주식하다가 이제 부동산 쪽으로 와서 이제 좀 잘 된 케이스인데 사실 이게 저도 처음에는 그렇게 막 엄청나게 많이 불어난다는 느낌까지는 못 받았다가 한 3, 4년 지나면서 급격하게 막 늘어나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아, 네. 이 복리 효과라는 게 사실 그 무섭더라고요. 네. 네, 제가 그 초기에 좀 번 돈을 또 다시 재투자했는데 네. 그게 또 늘어나면서 이게 확 늘어난 경험을 받았는데 네. 그런 거가 그 제가 만약에 꾸준히 좀 기다리지 않았으면 네. 안 됐겠죠. 맞아요. 근데 한 1년 하고 바로 포기하거나 네. 제가 그때 그 오픈카를 사려고 했었거든요. BMW 오픈카를 그 친구 차를 한번 얻어 타고 그 네. 샀었으면 아마 네. 지금 이 자리에 없지 않았을까. 네. 그때 샀던 그 차 값이면 아마 지금 자산이 반 이상 줄어들었을 거거든요. 그 초기 투자금이니까. 네. 네. 그 요즘에는 정보가 너무 많잖아요. 네. 그래서 이것도 해볼까 저것도 해볼까 되게 불안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네.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뭔가 좀 차단을 하고 네. 정말 나는 여기만 이거에만 집중할 거야라고 그 길만 가라고 네. 여기에 나옵니다. 그래서 어. 이게 결국에는 한 길만 파는 것이 네. 최소의 일을 하면서 네. 최대의 결과를 불러온다라는 그런 레버리지 효과를 말하고 네. 있어요. 그러면 그렇게 한 길을 팔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런 내용도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저는 여기서 또 뭔가 제 뒤통수를 치는 게 나올 줄 알았는데 네. 정말 고전적이면서 전형적인 지식에 투자라고 합니다. 네, 이거 되게 이게 몇 번 들어도 와닿는 말이었는데요. 네. 뭔가 우리가 그 소프트웨어 아까 그 개발자가 네. 뭔가 이렇게 아웃소싱을 하려면 그거에 대해 알아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알지 못하면은 아웃소싱조차 못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는 건 필수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내가 남한테 주려면 내가 알고 주라는 거잖아요. 네. 모르고 주면 말 그대로 뒤통수 맞는 것밖에 안 되는 거니까. 네. 그러니까 내가 알아야지 남을 이용할 수 있고 남한테 무언가 줘서 그 사람의 시간을 살 수 있는 것이지. 네. 모르는 상태로 주는 거는 그냥 말 그대로 그냥 돈 주는, 그러니까 돈을 버리는 행위일 수도 있는 거니까. 맞습니다. 네. 근데 꽤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일들을 해요. 그냥 내가 잘 모르는데 그냥 맡겨놓고 네. 그 사람이 잘 하겠거니 하는 경우들도 많죠. 네. 그 제가 만약에 네. 페인트 칠을 안 해봤더라면 네. 아마 되게 페인트 칠하시는 분들에 대한 의심을 막 했을 것 같아요. 이거 이렇게 칠해야 되는데 뭐 그냥 저만 상상하는 거죠. 근데 제가 페인트 칠하면서 실패해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네. 이 정도면 진짜 잘 칠한 거다. 이 정도면 진짜 못 칠한 거다. 네. 뭐 이 정도면 너무
아깝지 않다. 그러면서 좀 더 좋은 페인트 하시는 분을 더 이렇게 레버리지를 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네. 저도 그 집을 이렇게 수리를 많이 맡겨 보니까 네. 그 다음에 이제 좀 알게 되는 게 많았어요. 특히 이제 뭐 도배를 하면 뭐 대략 얼마고 그리고 며칠 뭐 걸리고 뭐 올 리모델링 하면 얼마 정도 걸리고 뭐 대략적으로 이 정도 집값에 요 정도 하면 임차인들이 좋아한다더라. 네. 이런 것들은 내가 이제 해봐야지 아는 거 네. 그리고 꾸준히 어떤 그 반복하면서 생기는 경험치가 있거든요. 네. 근데 그런 것들을 내가 알아야지 업체 분들과 또 협상도 되고. 맞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없으면 사실 그 부르는 게 값이라고 네. 인테리어 쪽이 또 그런 게 또 심하거든요. 심하죠. 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사실 알려면 내가 공부도 많이 해야 되지만 경험도 많이 해봐야 되는 것도 좀 필요합니다. 네, 우리가 지식에 대해 알았으면은 그 다음에 알아야 될 건 또 파트너십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파트너십이라는 것은 우리가 꼭 이렇게 어떤 진짜 파트너, 동료라든지 네. 뭐 그런 걸 의미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우리가 뭐 수영을 배우러 갔는데 수영 강사분도 네. 우리의 파트너라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은 변호사를 우리가 재판할 때 고용을 했는데 네. 이 변호사는 돈 잘 버는 변호사야. 네.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이 사람은 나를 위해서 사법고시를 준비했거나 뭐 로스쿨을 다닌 열심히 공부한 사람이야. 네. 그리고 내 재판을 이겨주기 위해서 그 전에 어떤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야. 이렇게 레버리지를 하는 사고방식을 갖는 것도 파트너십 중에 하나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게 그 어떤 강사나 뭐 이런 분들한테 돈 주는 거를 극도로 아까워하는 분들이 좀 있어요. 네. 그래서 제가 수영을 좀 배웠었는데 네. 그 수영 배우러 갔을 때 네. 그 수영 그 폼이 네. 되게 이상하신 분들이 가끔씩 계십니다. 자유형인데 너무 자유스러우신 분들이 있어요. 네. 근데 제가 그때 자유형 배영까지 배웠거든요. 네. 근데 확실히 배우면 달라요. 맞아요. 저도 제가 수영을 안 배웠을 때는 네. 제 마음대로 막 하니까 네. 정말 개헤엄처럼 전 막 했었는데 네. 배우니까 확실히 그 숨도 쉬어지고 네. 잘 되더라고요. 그래서 확실히 그 배운 사람한테 정식으로 배우면 네. 다르구나 네. 라는 걸 제가 느꼈거든요. 그리고 이런 파트너십은 우리 일상에서도 되게 많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 예를 들면은 택배하시는 분이 있다고 하면은 부산에 택배를 보내야 되는데 네. 우리가 직접 갈 수는 없잖아요. 말도 안 되죠, 이게. 네. 근데 이 택배 회사에서 그렇죠. 이것도 레버리지죠. 네, 이것도 레버리지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는 거의 다 레버리지가 적용되어 있는데 네. 우리는 이거를 못 보고 그냥 지나치기 쉬운데 네. 이런 것들 사소한 것조차 레버리지라고 생각하기 시작한다면 뭔가 내가 잘할 수 있는 일에서도 이렇게 하면 네. 레버리지 할 수 있구나 이거를 배울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듣자마자 제가 떠오른 거는 그러면 내 주변에 분명히 불편한 것들도 아직 여전히 있을 것이고 여전히 있죠. 그럼 그 불편한 거를 해결해 주면 또 그게 또 레버리지화가 맞아요. 되면서 이게 또 어떤 사업의 기회가 될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런 것들도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도 또 드네요. 그리고 여기 그 책에 나오는 것 중에 그 시간 낭비에 대한 내용이 좀 있거든요. 사실 저도 좀 시간 낭비를 좀 안 하려고 하는 스타일인데 네. 작가님은 좀 어떠세요? 저도 안 하려고 별의별 그 숏컷을 많이 찾아다녀요. 그래요? 네. 일단 제가 낭비하는 시간들은 네. 컨텐츠로 소비하는 그런 시간들이거든요. 네. 예를 들면 글을 써야 할 시간에 저도 모르게 뭐 이렇게 드라마를 보고 있다든지 뭐 그런 걸 하면서 뭔가 낭비를 하고 그리고 또 일하는 시간에도 네. 정말 일에 대해서 투자를 해야 된다는데 갑자기 딴 생각을 한다든지 이거는 소비된 시간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세 가지 시간을 정리해 줬어요. 네. 하나는 낭비된 시간, 네. 소비된 시간, 투자된 시간입니다. 이게 무슨 차이가 있는 거죠? 낭비된 시간은 그냥 말 그대로 그냥 우리가 낭비하는 시간이고요. 소비된 시간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그냥 사용하는 시간들입니다. 밥을 먹는다든지 아니면 뭐 잠을 잔다든지 살아가는 데 필요한 시간. 네. 근데 투자된 시간은 진짜 우리가 지속적으로 어떤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어떤 무언가에 대해서 투자한 시간을 말해요. 뭔가 유의미한 시간. 네. 근데 여기서는 지식을 쌓는 게 대표적이고 네. 그리고 부동산도 굉장히 좋은 수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부동산을 사거나 뭐 네. 주식 투자를 한다거나 뭔가 네. 투자를 하는 거를 말하는 거고 낭비되는 거는 뭐 굳이 얘기한다면 뭐 쓸데없는 어떤 네. 뭐 그냥 시간 보내기, 네. 시간 때우기를 하는 것들 네. 그런 것들 하는 거와 이제 좀 구분하라는 거죠. 네. 근데 저는 그런 것들 많이 하거든요. 에버노트 같은 것들도 많이 쓰고 그리고 이제 뭐 항상 그 할 일 같은 걸 맨날 막 정리를 하거든요. 네. 할 일 체크하고 스케줄러 같은 걸 씁니다. 아. 그래서 시간 단위로 막
하거든요. 네. 그래서 직원들도 막 일을 막 넣어주고 네. 그래서 저는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 이렇게 막 체크를 해요. 안 그러면 일정이 너무 많아가지고 기억을 다 못 하거든요. 그런 식으로 하지 않으면 안 돼서 그 시간을 최대한 좀 효율적으로 쓰려고 하는데 이렇게 하면 같은 24시간이어도 네. 조금 더 많은 일들을 할 수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마 이 책에서도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시간, 24시간이라는 시간도 효율적으로 쓰면 그마저도 레버리지라는 의미인 게 아닌가. 맞습니다. 그래서 저도 출퇴근 시간에 항상 책을 보거든요. 그 네. 출퇴근 시간을 그냥 이거를 당연하게 소비되는 네. 시간이라고 생각한다면 굉장히 아까운 시간이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네. 그래서 이런 소비되는 시간을 투자되는 시간으로 바꾸고 또 낭비되는 시간조차 투자되는 시간으로 바꾼다면 네. 레버리지에 접근하는 그런 방식 자체가 더 네. 향상될 거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아까 그 투자된 시간, 사실 그 유의미한 시간, 그걸 어떻게 하면 좀 만들 수 있고 어떻게 늘려나갈 수 있는지 그 방법도 좀 나오나요? 네, 이 책에 나와 있는데요. 네. 개구리를 먹으라고 합니다. 개구리를 먹어라.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그러니까 이거 먹기 싫은 것도 그냥 먹어라입니다. 어. 그래서 하기 싫은 일이 있다고 해서 네. 뭔가 이렇게 피하지 말고 네. 그냥 하라는 거죠. 부딪히라는 거죠. 그냥 하라. 네. 이거 해서 그냥 빨리 끝내는 게 네. 나의 투자한 시간을 또 확보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다. 어. 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내가 회사 업무 중에 네. 하기 싫고 귀찮은 거 있으면 우선 막 뒤로 미루는데 그래서 빨리 끝내놓고 네. 그다음에 유의미한 걸 해라. 네. 근데 말이 쉽지 그게 어렵잖아요. 어렵죠. 근데 일단 부딪히고 보는 게 네. 자기 성장에 있어서 좀 도움은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미룬다고 해서 어차피 안 할 것도 아니고 네, 미루면 더 스트레스가 되죠. 더 스트레스고 오히려 미뤄봐야 나중에 쫄려가지고 마지막에 더 하게 되니까 그냥 하라. 네. Just do it. 네. 그렇게 하는 게 제일 좋다. 네. 또 하나 있는데요. 네. 유혹으로부터 멀리 할 수 있는 유혹의 무균 공간을 만들어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네. 나는 그냥 완전 나만 있는 상태를 말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TV가 없다든지 네. 뭐 핸드폰이 없다든지 네. 그런 뭔가로부터 다 차단된 그런 상태를 만들라는 것을 뜻하는데 네. 그게 요즘에 참 쉽지가 않아요. 어렵죠. 네, 그냥 지하철만 봐도 모니터가 있고 엘리베이터를 타도 막 광고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로부터 자유로우라고 하는데 저는 그 자유로운 공간을 책을 보고 있어요. 네, 책을 봄으로써 이렇게 다 차단하고 있거든요. 네. 그런 공간들이 필요한데 네. 이것들을 여기서 가장 먼저 얘기한 게 이메일, 인터넷, SNS라고 했습니다. 그거를 끊어야 된다. 네. 근데 이거 끊기가 쉽지가 않죠. 어렵죠. 핸드폰을 우선 없애야 될 것 같고. 네. 저는 그 핸드폰 놓고 산책 가는 거 괜찮은 것 같아요. 너무 좋습니다. 핸드폰 놓고 나가는 게 네. 생각보다 어렵더라고요. 나가면은 바로 핸드폰 생각이 납니다. 네. 왠지 손이 막 허전하고 한데 네. 그거 좀 해보시면은 좀 익숙해지면은 나름 우리 동네에 막 사람들도 좀 보이기 시작하고 그리고 뭔가 무슨 일이 있나 하면서 뭔가 그 남들에 좀 관심이 가지기 시작합니다. 항상 고개를 숙이고 다니던 습관에서 네. 뭔가 그 주변을 둘러보게 되고 생각도 좀 많아지고 좀 그런 것들이 있어서 그런 면에서 좀 좋은 것 같더라고요.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